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개념의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주제 나와 있고요. 일단은 기본 3개가 세팅이 돼야 되죠.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스토리 자체를 전체를 묶어서 봐야 되죠. 국토부 장관 관련한 사무가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하고요.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 그 다음에 공제사업 등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될 테고, 다시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자격시험 시행하고요.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하고요.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시도지사.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뼈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날짜 30일이라고 하는 거 가끔 이제 걸어넣기 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30일 내에 지정을 해야 된다. 요건 충족했다고 쳤을 때, 운영 규정 얘기부터 가볼까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관에 해당하는 개념, 운영 규정이 되게 될 텐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3개월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구성이 단순해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문제. 사연은 여러분들이 외워봤자 어차피 못 외우니까 취소할 수 있다. 요거 중간 얘기는 트릭스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섭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게 기본 골격이고요. 다만 최근 문제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것들. 자, 일단은 거래정보 사업자,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 공인중개사 간에 매물을 올려놓는 공간을 가리켜서 거래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거래정보망 관련해서 거래정보 사업자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해서 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한다 해서 유치찬란하게 거래 당사자가 매물을 수집해서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틀린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완성되면 통보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허위 매물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 이 거래 정보망에 올렸던 물건의 중개가 완성이 되면 내려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얘기로 가죠. 첫 번째 이슈. 자,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다. 이건 이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허위 매물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당연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이것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될 사안인데, 문제는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매물을 올려놓게 되면 허위 매물이 된다. 이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래서 허위 매물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 애초에 없던 물건을 올렸을 때, 이건 이제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될 테고, 개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렸다가 중개가 완성이 됐으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되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즘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업무 정지 사유 비교해서 이슈가 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것만 갖고 내더라도요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기 때문에 빤한 출제 영역이 되게 됩니다. 바로 문제 몇 개 가지고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거래정보망 옳은 것은 해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잘 모르겠고요. 이상한 얘기. 2번 국토부 장관 14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틀렸죠? 30일이라고 하는 거 숫자 알아야 되겠고요. 3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한다 해서 틀렸죠?
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주소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관한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속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점점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연 보지 마시고 계속 바뀌어요. 이거 외우면은 딴 거 나와버립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질문. 거래정보사업자,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 등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해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개공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이고요. 직접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다. 근데 뭐 다른 거 빼버리고 이 문제 딱 나올 때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 같은 질문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사람들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쳐봐봤자 의미도 없고, 자, 항상 시험 지문에는 잘 모를 얘기 한두 개 튀어나온다. 거기에 전혀 현혹되지 말고 30일에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위 매물에 관한 데이터, 규제 이런 것들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거래정보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번 질문요.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해서 거래정보망에 공개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점점점 끄트머리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옳은 편, 취소해야 한다. 틀린 편. 이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지정 취소 사유가 몇 개가 되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두 개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회차를 보게 되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24회 때 구성을 했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왔죠? 한 해 쉬고 나서는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26회 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연도 바꿔치기 한다고 사연을 외워서 휴부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루틴대로 그냥 가시면 돼. 요 근래 요거 좀 띄엄띄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요 근래 나오고 말고가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가 몇 개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 계속 단순하게 접근하실 것.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3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일에 3개월에 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0일짜리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했을 때 30일 내 답을 줄 것. 만약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3개월 내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중개 거래가 완성될 때 지체 없이 이 내용을 통보를 해라. 안 하면 허위매물로 걸려서 3월에 업무정지 사유, 요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30회 때 문제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다. 간단하고요.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그냥 우리가 지문 한두 개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3번쯤은 거래정보사업자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0일 빼버려서 지정을 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그리고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의미 없죠? 자, 정할 때도 승인 받아야, 약관 바꾸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큰 의미 없어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개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뭐 내용 몰라도 틀렸겠지. 해서 이 지문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거꾸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 30회 때 문제인데 틀린 것은 26회 때, 자, 이게 나오죠. 거래정보 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and 개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번 지문 뒤에 붙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끌고 들어와서 30회 때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전히 뭐라고요? 자,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표시 광고라는 주제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26, 28, 26, 24, 30인가 이게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왔던 것이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텍스트 자세히 설명 안 드려서 오직 누구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과태료 500짜리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500 이하의 과태료, 이 얘기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자 보니까요, 자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공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일단 이거 나가리 시켜야 되죠. 소공의 성명, 일단 소공은 나가리 돼야 되죠.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이걸 다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 소공의 성명 요거 나가리 시키면 디귿번은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죠. 디귿번 제기하면 기억니은 리을이 될 테고,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개공의 성명 나와 있죠. 개공의 성명 나와 있죠. 앞에 기억니은을 모르더라도 그냥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걸 일 없이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뭘 외우고 뭘 자시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야.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주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딱 한 가지 이 개념 하나만. 그래서 아까 표시 광고의 내용으로서 개공의 성명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실명제로 하겠다 이거야. 물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실명제로 공개를 해라. 그러면 당연히 소공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디귿을 제거하신다고 그러면 물반 고기 반이 된다고, 그럼 리을번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표시 광고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좀 새롭게 나온 문제 영역이에요. 그래서 표시 광고라는 영역 자체가 시험에 우리 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복잡스러워 보이지만은 그저 표시 광고, 오직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이 개념 잡고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 몰라도 때려 맞출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표시 광고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기본 틀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데 거짓 공개해서 안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면 빨리 내려야 된다.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주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얘도 그냥 거의 도배하는 식의 문제고요. 좀 민망할 정도야. 하도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복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라고 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알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외우셔야 돼.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고요, 대리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 외우셔야 됩니다.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가
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겸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다 겸업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문제 구성할 때는 요즘에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한 10년 전에는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가지고도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대행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거. 자, 대행이요. 분양대행과 관리대행 이렇게 끊어가죠.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분양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양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죠. 주택과 상가. 여기서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 상가 관련해서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과 상가만 뭘 할 수 있다? 분양대행, 관리대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좀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에요. 좀 이따 문제 보면 살 붙일 텐데 대행 뭐라고요? 분양대행, 관리대행 그리고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등에 관한 상담해서 뭐 문제 구성할 때 토지가 나올 수 있고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동산의 범주라는 게 앞에서 중개 대상물을 얘기할 때 그런 식이었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이런 것들이 소위 부동산의 범주가 되게 되죠. 그 밖에 정착물이라는 것은 민법 얘기 생각하셔야 돼. 나무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도 그 밖에 정착물의 범주가 될 수 있다. 즉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그 밖의 정착물, 독자적인 부동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 직접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안 돼요. 키워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또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알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싶은 사람이 그 중개사무소에 와서 30평짜리 아파트 이 동네에서 하나 사고 싶다. 마땅한 매물이 없을 때 이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뭘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 동네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다. 요거 한번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중개업소에 지금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고요. 요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권리분석 취득 알선. 조금 이따 매수 신청 대리와 권리분석 취득 알선은 별개의 문제예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을 대리해서 그 법적 효력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는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만 소개시켜 주는 거야. 지가 붙고 떨어져 낙찰되고 말고는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근데 이것도 돈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이 겸업이라는 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의미로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알제에 대해서 알선이라고 하는 거,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가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거. 얘는 나중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업무가 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경영하시는 분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기법 등의 제공 업무, 돈 받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대리 나와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라는 용어를 쓰고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찰 신청 대리라는 표현을 쓴다. 자, 해서 어떤 X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인 을이라는 사람에게 요거 낙찰 좀 받게 해다오 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1등 먹으면 결과적으로 그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매각 대금을 나중에 완납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되고? 갑이
고립된 법률 관계, 이걸 우리가 입차 매수 신청 대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매수 신청 대리라 불러요. 만약 이 X 부동산이 공매 대상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입찰 신청 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는 것은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것으로 등록을 해야만이 바로 겸업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상 알제까지는 따로 이 관련 법상 뭐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당연스럽게 겸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구성이 돼요. 100% 나오는 문제. 그래서 오히려 까다로워. 이게 어설프게 외우면 작살나는 파트예요. 이런 것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면 쉬울 것 같죠? 아니요. 계속 같은 문제를 내니까 오히려 상당히 까다롭게 가는 것이 이 파트의 문제 특징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 또 달려볼까요? 지금 이제 7년간 한 7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보셨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요거까지 보고 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의 금지행위, 이게 이제 개공도 금지가 되고 소공도 금지가 되고 중개 의뢰인도 금지가 되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금지가 되는 행위라고 해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무초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나중에 이제 직상증투, 시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매무초, 자,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에 매를 따게 됩니다.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하는 사람이야? 소공 이런 사람들 중개하라고 그랬지 직접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토지나 건물,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 우리 시험 지문에 중개 대상물의 이해식값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 1년 1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겸상하는 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잘 안 내.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의미상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겸상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1년 1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다 깔끔하게 없어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무등록 중개업자와 관련한 쟁점 중에 최근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틀리게 2번이나 뽑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두 사람 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 하여튼 무등록 중개업자와 겸상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 걸리게 되면 1년 1천 친구 잘 사게 됩니다. 세 번째,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해서 초자를 따게 되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바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받게 되는 게 중개보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법정 중개보수 제멋대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해서 소위 금액을 특정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하는 부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도 아니고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법상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만 유효하고 1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지문 속에서 장난을 쳤던 게 뭐냐면 자, 상가 분양 대행에 따른 보수라고 하는 거 이건 중개보수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아까 겸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분양 대행 관리대행. 이 분양 대행에 주택과 상가가 있었고 관리 대행에 주택과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서 받는 것은 중개보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이건 겸업과 관련한 보수니까 법정 중개보수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에서 매무초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오판 유도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분류를 할 때 이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개념도 문제가 될 테고, 공인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문제도 발생할 테고, 공인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오판 유도 행위, 뭐 이런 개념도 도출되게 된다. 그래서 기초적인 위반 행위다 보니까 1년 1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행정처벌은 나중에 지금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등 있게 되는데, 이민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은 지문 속에서 나머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푼다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 정지,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해가지고 그때 공부하실 주제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다른 법에서 이미 한번 금지했던 것을 또 한 번 금지하는 형태, 이게 다른 법률상 금지행위. 외우셔야 돼. 직상증투시단이라고 하는 거, 직상증투시단이라고 하는 거, 직상증투시단이라고 하는 거, 직상증투시단 해서 직접 거래에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는데, 중개 어른이 매물을 내놨는데 내가 직접 사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쌍방대리에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해서 이 직접 거래라는 개념도 그렇고 쌍방대리 다른 법에서 당연히 금지하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에서 이제 제일 쉽게 구성하는 게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방 대리는 어떻다?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삼아 보겠고요.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이라고 해서 이건 다른 법령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증서 등에 한정하게 됩니다. 분양권 중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는 그런 분양권에 있어서는 어떻다? 당연히 중개가 금지가 되게 될 테고, 이런 거 중개하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만약에 전매 제한 등을 받지 않는 분양권이다, 그러면 중개하는 것 자체가 다 금지가 되지 않는다. 근데 개별법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증서 등의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매매업, 요것도 금지가 되게 된다. 3년 3천이고요. 원래 주택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조장행위, 미리 결론 외우고 들어가야 돼. 바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투기 조장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을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그러면 갑에서 을로 등기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는 형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소위 단속 규정에 걸려서 다만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주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26회 30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슈는 그런 게 나와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하고 허가구역하고 달라지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매도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할 수 없겠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인데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과거 26회, 30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답을 뽑는 걸 쭉 분석을 해보면은 허가구역과 허가구역 아닌 적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들이요, 지금 이제 출제위원들이 내왔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왜? 명확하게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 구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실력 있는 것처럼 다 차이점 있는 것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그럼 출제원은 모르거든. 이게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자,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이 이름하여 이때 중개를 알선하는 것을 바로 투기 조장행위 걸리면 뒤집니다. 3년 3천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단 추가가 돼야 되죠. 시세 조정 행위하고요. 단체 구성 행위. 자, 그냥 시단, 그냥 외우시면 돼. 문장 어차피 봐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시단이라고 나중에 3년 3천 할 때 따로 공부할 주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3년 3천 할 때는 개개, 직상, 정토, 시당, 반의 이런 것까지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시세조정,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녀석이 뭘 한다고요? 자, 집값 올리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런 거 하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 단체 구성,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카르텔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물건 주고받고 하다 걸리게 되면 이때 어떻다? 3년 3천. 물론 그건 이제 안 걸리지. 근데 법상은 어떻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봤어요? 매무초, 직상, 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 정토, 시단. 매무초는 1년 1천이고 직상, 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3년 3천. 그리고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건 그 다음에 좀 내공이 쌓였을 때 보거나 말거나 일단 여기서는 1년 1천과 3년 3천, 즉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 내용이나 똑바로 외우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금지 행위까지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는 것이 겸업,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주라고 해서 바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 대상 알제대. 이게 바로 어떻다? 바로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이다. 대행 제일 어려워. 분양된, 관리된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되게 된다. 상담 어렵지 않고요. 알선,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하고요. 권리분석 취득 알선, 경영 정보 등의 제공,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이건 이제 매수 신청들인 등록을 해야만이 가능한 주제가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무초 3년 3천, 1년 1천 사이에 걸리게 된다. 매무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상, 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이에 걸리게 된다. 이 정도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개공도 금지가 되고 소공도 금지가 되고, 소공을 하다 걸리게 되면 6월에 업무정지 사유, 개공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 축,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것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거의 다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이슈 바로 겸업이라고 하는 거. 자,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대행 나와 있죠. 대행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택과 상가 들어가야 되죠. 1번 틀렸네. 자, 분양 대행 나와 있다. 주택과 상가 틀렸네. 3번 제공 행위, 개공이 아닌 틀렸죠. 자, 경영 정보 등은 누가 필요하다? 개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겁나 쉬워. 4번 상담 거저줬던 문제. 5번 질문 끄트머리 가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틀렸죠.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한다. 자기 이름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이 갑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을이다.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을이라고 입찰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 자, 또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똑같아. 자, 지금 보니까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 옳은 것은 해서 분양, 대행, 자, 주택과 상가 나와야 되죠? 1번 나가리, 2번 도배 이사업체 소개죠? 운영 안 됩니다. 3번 분양대행, 자, 그리고 상업용어 등록 가능한데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르겠고 5번 질문,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위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법원에, 지방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앞에서 대상 알제 거기까지는 뭐야? 따로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자,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경업지원 위반을 했을 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워서 가는 게 아니야. 이걸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확률 높은 쪽에 베팅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야. 대상 알제대.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돼. 거의 구구단처럼 나와야지 이게 실수를 안 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될 텐데,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해서 분양, 대, 자, 주택 가능하죠?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가능하죠? 도배 이사업체 소개 알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 기법의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전부가 다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된다. 그 다음 문제 계속 같아요. 자, 보게 되면은,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서 일단 대상 알제대. 이 대행 나와 있는데 1번이 좀 이상하다. 주택은 좋은데 임대 관리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상담은 겁나 쉽지, 상담. 그 다음에 토지의 분양대행, 요건 안 되죠? 분양대행, 관리대행은 뭐만? 주택과 상가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1번 점은 약간 틀어놓은 건데, 관리대행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건 흔들어 놓긴 했는데, 그냥 별거 없어. 약간 흔들어 놓은 거, 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3번은 쉽게 명백하게 뽑아낼 수 있는 주제. 그 다음에 경영기법의 제공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 용역 알선, 중개 의뢰인 의뢰에 따른 용역 알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게요. 분양된 관리된 앞에 주택과 상가만 뭘 할 수 있다? 분양된 관리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시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해서, 자, 주택의 임대 관리 및까지 좋아. 일단 유보. 두 번째 이슈, 상담 나와 있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니은은 들어가야 되죠.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쫄지 말고 쉬운 걸 갖고 잘하면 돼. 쉬운 거 잘하는 게 능력이야. 그러면 니은 하나만 알아도 3개까지 이제 다 접근하는 거야. 디귿번, 용역 제공하면 안 되죠? 용역 알선하거나 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제공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건 안 돼. 디귿은 죽여버려야 돼. 디귿은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1번하고 5번 싸움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행. 이라서 주택과 상가 들어갔죠? 요거 겁나 쉽다. 주택과 상가의 분양된 관리대행은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다. 리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끄트머리, 입찰, 신청, 대리 나와 있죠? 지금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뒤만 싹싹싹 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 겁나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이 문제가 지금 29회 때 출제가 됐었죠? 앞에 문제에서 한번 힌트를 줬어. 뭐라고?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해서 28회 때 한번 흔들어 줬죠?
다시 관리대행 앞에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근데 임대 관리까지만 딱 끊어버린 거야. 약간 힘들게 만들어 준 거야. 한번 우려 먹었으면 그 다음 출제위원은 무릎을 치는 거지. 어머 대박이다 얘. 너무 마음에 든다. 살짝 끊어버렸네. 좋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할 거야? 주택의 임대 관리에 이어서 주택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이렇게 깔아버린다고. 그래서 기억번을 보게 되면 겁나 혼란에 빠져. 그러면 그걸 뒤지게 볼 필요가 없어. 뒤져버리니까 쉬운 걸 보면 된다고. 이게 인간된 도리, 상담이라든가 분양대행, 끄트머리,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대리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대충 매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막 가야 돼.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너무 파면 안 돼. 뒤져. 전체 맥락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아주 이 기억번은 어렵게 구성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맞출 것 같냐고. 모른다고 시험장 가면 말려버린다고. 쉬운 걸 잘해, 쉬운 거. 이 중에서 쉬운 게 리을번 이런 거 겁나 쉽잖아요. 그잖아요. 미음번 몰라도 돼. 리을만 알면 되잖아. 그냥 상담하고 분양대행은 지금 하루 종일 몇십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들 미련스럽게 주관식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단 하나 놓치지 않으래. 뭘 놓치지 않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건데.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시험의 특징에 맞춰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는 게 이게 시험 보는 테크닉이고, 이걸 굳이 알아봐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별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이상하게 느껴져. 딱 그게 좋은 거야. 그럼 그걸 이제 깨치고 새가 알을 깨친다나 하여튼 날개를 짓을 한다나 그런 거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그냥 지금 숨 붙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버하지 마시고 쉽게 기본만 가지고 계속 가시는 거야. 분양된 관리대행은 그 앞에 주택과 상가 이렇게 가면은 그냥 해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리을면 5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얘들은 한 번도 안 쉬고 나오네. 해서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분양대행 나와있죠? 주택과 상가. 요거 맞죠? 기억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상담, 얘는 왠지 모르겠는데 맨날 기어 나와. 그냥 얘가 아빠가 빽이 있나 봐.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맨날 나오잖아요. 얘는. 세 번째 보니까 경영정보의 제공. 누가 필요하다? 개공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용역 알선 나와있죠?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업 범주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는 거의 100% 맞추는 문제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난이도가 이게 하도 많이 내니까 아까 임대 관리 한번 흔들어 주고 갑자기 부동산은 임대업 해가지고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 개 작살나게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해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먼저 우리가 외울 게 뭐야? 읽지 마 읽으면 큰일 나.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걸 이제 미리 중얼 그렇게 해야지. 이걸 외운 걸 계속 확인을 해야지. 지금도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다고요. 따로 외우실 거 아니잖아. 오늘 외우셔야 돼.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해서 매매업 금지가 되죠. 매매업 금지가 되죠. 직접 거래 금지되죠. 매매업 금지되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서 이것도 읽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매무초오 직상정토 시단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야. 보니까 짧으니까 매매업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길어서 안 나와. 법정 중개부서 초과 수 없고 오판 유도행위도 길어서 잘 안 나와. 그러면 직접 거래 나와 있고요. 쌍방대리 대응해서 맨날 쉽게 구성하는 게 일방대리라고 해서 다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외울 게 뭐라고요?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3년 3천 하면 개개 직상정토 시단 방의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매 나와야 되지. 무등록 중개업자 비슷한 놈이 어디 있나? 자, 보니까 지금 없나 보다. 그 다음에 초과수수 나와 있나요? 초과수수 없는 것 같아요.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 이게 한번 가볼까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병해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이건 금지 행위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이거 금지됐었고,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자 전매에서 세금 포탈, 자, 그래서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자, 아까 뭐죠? 자,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단기 전매 이런 걸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과 비교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서로 숨긴 채라고 되어 있죠. 스톱. 여기서 바로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이제 뭐죠? 그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나 3억만 받아다오, 나머지 네가 알아서 얼마를 받아 처먹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식의 개념을 순가 중개 계약. 이 순가 중개 계약 같은 경우는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걸리게 되면 또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약정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 중개 의뢰인이다,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때 순가 중개 계약은 체결해봤자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때 이제 겸업으로서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책정을 딱 한다. 요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기법이죠. 여기 이제 빠져나가는 기법.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매도 의뢰인이 넉넉히 받아라 네 능력껏 해서 그거 했다가 나중에 그 양반 마음 바뀌게 되면 다 개판돼 버립니다. 그리고 기업 공인중개사 자체가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협박을 하게 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해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입에서도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자,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가 될 수도 있고 오판을 유도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다. 어찌됐든 금지된 행위.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수요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포인트 뭐야? 직접 거래. 앞에 속지 말고 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답은 아까 봤던 5번이야.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 때도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팔 때도 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해서 팔아버린 케이스니까 소위 이것은 소위 뭐가 아니다. 어느 쪽도 직접 거래가 아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뭐 까다로운 대로 가는가 해서 자, 이 문제 25회 때 문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이게 매무초의 무 두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 자,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세 번째 초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3번. 자, 불량과 관련되어 있는 자, 다른 법에서 금지가 된 증서 등의 중개를 하는 행위. 요것도 아까 직상, 증투, 시단 그 밭에서 자, 증서 등의 중개업에서 증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법인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 자재 매매업에서 원래 매매업이 금지가 되는 건 뭐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만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의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만 건축 자재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이제 금지된 행위가 아니겠고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얘기 나와 있죠? 이게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된다. 중간 생략 등기가 뭐라고요?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매매업과 관련해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매매업은 겸업할 수 있다. 물론 법인에 있어서는 이거 겸업 안 됩니다. 근데 법인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따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바야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 이건 나름대로 겁나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법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아닌 자는 어떻다? 겸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개념까지 한꺼번에 물어봤던 나름대로 겁나 난이도 있던 문제. 이게요, 나름대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올라가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는 거 하지 말고 기본만 가지고 계속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볼까요? 27회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중개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일방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이 양반의 건물주가 자, 누구한테 개공한테 일임을 해버릴 수 있다. 이게 일방대리의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방대리는 어떻다? 금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가야 되지.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에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것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요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해당되지 않죠. 겸업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요건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거. 금지된 행위를 고라고 쓰니까 세 번째,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 앞에 보지 말고 직접 거래는 어떻다?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든 본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든 어차피 직접 거래니까 직접 거래는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자, 네 번째, 매매업 나와 있죠? 이때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거 디귿하고 리을에서 자, 디귿하고 리을 두 가지가 지금 직접 거래 얘기하고요. 매무초의 매매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디귿 리을이 금지가 되는 문제가 된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아파트의 특정 동호서 스톱 여기까지 가면 이거 뭐가 됩니까? 분양권이라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일단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아까 같은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령 등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증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양도가 금지되는 분양권이 될 테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 해서 2번도 오른편. 자, 3번 겁나 길어서 나중에 보십시다. 4번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해서 이 문제가 나름 어렵게 나왔어요. 자,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약정 금지 규정은 소위 효력 규정이 됩니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했다. 이건 금지가 되고 만약 200 받기로 해서 200을 줬다 할지라도 100은 다시 토해내야 된다. 왜? 효력 규정이니까. 자, 그런데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뭔 소리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개공이 이 물건을 직접 사버렸다. 걸리면 3년 3천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 교도소가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X주택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을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냐?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해서 상당히 난이도 있었던 문제. 민법이랑 같이 비교하는 거야. 다시 법정 중개 보수 초과수수 약정은 효력 규정이니까 그걸 뛰어넘는 것은 무효. 그래서 다 토해내야 돼. 내서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 법률관계 그 자체, 법률관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5번 질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뭐라가 써갖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구성을 했어.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항상 문제 보다 보면 지문 중에 하나쯤 이상한 지문, 뭔 말인지 모를 지문이 나오고 그런 거 찍지 말라고요. 그런 거 찍지 말라고 어디서 한번 봤을 법한 아이를 찍으시라고. 이런 문제는 거의 수험생 한 90% 이상이 뭘 다 찍어? 3번을 찍게 돼 있어. 자, 결국은 3번도 헷갈리고 4번도 헷갈리고 이 싸움인데 모르겠는 게 3번 싸움 두 개 싸움인데 결국 대부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찍냐면 3번을 찍게 돼 있습니다. 왜? 다음 보시기에 개 짜증나는 지문을 고르시오.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 해서 답은 다 정해져 있어. 답은 항상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대리 이런 거래 등 계속 직접 거래가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답을 이렇게 찍어내셔야 됩니다. 해서 자,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까지 한 상태다. 자, 이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일단 유보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인데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게 나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요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문이야. 일단 그렇다 치고 2번 지문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몰라 3인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이렇게 해봤자 정신이 없어. 벌칙사항은 벌칙끼리 비교할 때만 쇼구를 보는 거고 지문 속에서는 나머지와의 관계를 따져서 찍으셔야 됩니다. 3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 요건 알겠지? 우리가 3년 3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3년 3천이 뭐라고?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일단 공식으로 외우는 거야. 한 번에 정리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대가리만 떠서 다닌다라고 공실은 거리는데 공부 더럽게 안 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가셔야 돼.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이게 3년 3천. 나머지는 뭐가 된다? 1년 1천. 그렇다 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 주고받기로 약속했으면 100만 원 부분은 어떻다? 무효. 대신 기존의 100만 원 법정 중개보수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자,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유치해. 돈 받았다, 200 받았다가 100을 토해내기도 못하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법을 누가 지키겠어? 자, 등록 관청에서 단속 나오게 되면은 야, 다시 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쏴버리면 다 금지 행위가 아니면 이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치찬란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1번, 2번 지문이 제일 어려워.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상식, 건전한 상식을 갖고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나름 어렵게 구성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1번, 2번만 피해서 가게 되면 대충 감을 때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그래서 29의 답, 32번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게 매무초의 5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게 된다. 한편, 자, 이 고용인이 업무상 귀책 사유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런 고용인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개공한테 할 수도 있고 묶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잘 모를 거야? 아까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6월의 자격 정지 사유인데 방금 봤어도 기억 못해. 나중에 벌칙끼리만 비교하면 좀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지문 속에 튀어나오면은 웬만큼 숙달이 되지 않고서는 잘 몰라. 2번 지문 1년 1천 이걸 알겠지? 개개, 직상, 정토, 시단, 방위가 아니면 어떻다? 나머지 다 1년 1천 이렇게 무식하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건 알겠다. 3번 등록 같은 가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이게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같은 맥락이지. 이 문제였었나요?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앞에 문제였나? 그 다음 문제였나 보다 해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자격정지액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다음 문제 구성할 때는 자격정지를 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어디까지 오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자, 그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맞는데 그러다 치고 의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의뢰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해서 요걸 지금 틀리게 구성했고 요건 아주 작정을 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벌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런 직거래를 하다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받았다고 치고요. 그러면 개공도 어떻다?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그 조에서 규정된 형벌, 벌금형을 때려맞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 1천 이하 사유 걸려서 예를 들어서 벌금형,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교도소 가야 되고 남아있는 개공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의 의무 다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건 면책되게 된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시간씩 정신교육을 하고 절대 사고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뒤지게 했는데 을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 사고를 쳤다? 그러면 개공은 더 이상 어떻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난이도 중에서 제일 하이 클래스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병은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소공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공한테도 또는 개공과 소공을 묶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풀기는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그래요. 딴 거 몰라도요. 행정처분 이런 것들 자 흘려내시게 되면 그나마 답이 좀 점점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29회 때 문제 보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중개 대상 물의 매매업 어떻다 금지되겠지요? 자세히 보지 말고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걸 찾아보셔야 된다고 일 없이 그냥 법인개업 공인중개사 사원이 이렇게 가면 이건 또 사원 달라지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내요. 대충 냅니다. 2번 지문이요. 쌍방대리 어떻다? 금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도 어떻다? 금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직접 거래도 금지가 되겠지요. 그죠? 자세히 보지 말고 뭐 법인의 임원이면 어떻고 사원이면 어때? 당연히 직접 거래 금지가 될 테고 중개보조원인 중개어린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되겠지요. 답 몇 번? 3번. 그래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전체를 다 묶어서 부를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줄줄줄 외운 사람 몇 사람 안 돼.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아주 무식하게 직접 거래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중개 대상물의 매매 금지가 된다. 이렇게 설렁설렁 풀어가게 되면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겸업하고요. 금지 행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